새벽 공기가 아직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한 시간입니다. 도심 외곽 차고지를 출발한 시내버스 한 대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박준호 기사는 늘 그렇듯 말없이 전방을 응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도로는 한산하고 신호등조차 졸린 듯 느릿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출근길에 몇몇 승객들이 흩어져 앉아 있었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정류장마다 멈췄고 사람들은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승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며 운행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정류장을 지나 종점에 가까워질 즈음 차 안에는 더 이상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히터 바람 소리만이 버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점에 도착해 버스를 세우고 늘 하던 절차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렸다고 생각한 박준호 기사는 잠시 자리에 앉아 운행 기록을 정리합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교대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량 점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 시간의 점검은 습관처럼 몸에 밴 행동이었습니다. 쓰레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좌석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앞쪽 좌석을 지나 중간을 통과할 때까지도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스 맨 뒤로 다가갈수록 박준호 기사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뒷좌석 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자 분명한 형체가 보입니다. 두 개의 작은 몸이 좌석에 웅크린 채 붙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순간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 시간대에 남아있을 승객은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은 체구, 서로에게 기대듯 앉은 모습이 분명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깊이 잠든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어깨 위로 다른 아이의 머리가 기댄 상태였습니다. 얇은 외투는 있었지만 계절에 비해 두툼하지는 않았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눈에 띄는 짐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조심스럽게 발밑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아이들을 깨워야 할지 망설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하차 조치를 하고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쉽게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든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신을 붙잡고 있다가 놓아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버스 안에는 이제 그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차고지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아직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잠시 아이들 옆에 서서 숨소리를 확인합니다. 아이들의 호흡은 일정했고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섣불리 손을 대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가방 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스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쉰 뒤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나 장난감 대신 접힌 종이들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하나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가 여러 번 겹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보며 잠시 멈춰섭니다. 이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박준호 기사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조명 아래에서 두 아이의 얼굴은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그는 이 새벽, 이 버스, 이 뒷좌석이 아이들에게 어떤 장소였을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선택이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합니다. 박준호 기사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무전을 집어듭니다. 박준호 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무전을 손에 쥔 채 잠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고를 먼저 할지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먼저일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부는 여전히 조용했고 히터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만 낮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무전을 내려놓고 다시 뒷좌석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아이들이 언제 깰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가 몇 걸음 다가가자 작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이 중 한 명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몸이 살짝 움직입니다. 잠결에 자세를 바꾸는 흔한 움직임이었지만 박준호 기사는 긴장합니다. 아이들이 깨어날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능한 한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합니다. 잠시 후 먼저 깨어난 것은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천장을 향해 멍하니 시선이 고정됩니다. 주변이 낯설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버스 내부를 흡습니다. 그 시선이 박준호 기사와 마주치는 순간 아이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아이의 표정에는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갑작스럽게 몸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동생 쪽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가 보호자 역할을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아이의 반응을 보며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도록 자세를 낮춥니다. 그 움직임의 옆에 있던 작은 아이도 눈을 뜹니다.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누나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곧바로 몸을 움츠립니다. 작은 아이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불안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확인합니다. 버스 안의 정적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박준호 기사는 아이들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립니다. 괜히 질문을 던졌다가 아이들을 더 위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준호 기사의 손과 발, 제복의 마크를 유심히 살핍니다. 어른을 평가하듯 조심스러운 시선입니다. 잠시 후 첫째 아이가 가방 쪽으로 손을 뻗어 끌어당깁니다. 그 행동에는 익숙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몇 번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느낌입니다. 박준호 기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아이들이 이 버스를 처음 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는 버스 내부 시계를 흘끗 바라봅니다. 차고지 보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정비 직원들이 곧 접근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 상태로 두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작정 내리게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어딘가로 가야만 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박준호 기사는 아이들의 발밑에 놓인 가방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아까 보았던 병원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글자가 단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에, 이 노선에, 이 자리에서 잠든 이유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는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려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망치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표정입니다. 그 모습은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박준호 기사는 이 아이들이 이미 많은 선택을 강요받아 왔음을 직감합니다. 차고지 쪽에서 멀리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자세를 낮춥니다. 이 순간의 대응이 이후 모든 전개를 좌우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 기사는 아이들과 거리를 유지한 채 버스 안을 한 번 더 둘러봅니다. 차고지 직원들의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곧 버스 외부에서 사람이 보일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외부 자극에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차량 문을 닫고 실내 조명을 조금 낮춥니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지지만 긴장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박준호 기사는 아이들이 들고 있던 가방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방은 오래 사용한 흔적이 분명했고 지퍼 손잡이도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접힌 종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병원 진료 일정표와 노선도가 겹쳐 접힌 상태였습니다. 여러 날짜가 볼펜으로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중 오늘 날짜에 유독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종이들이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목적 없이 버스를 탄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선은 병원 정문과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게다가 새벽 첫 차는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병원 앞까지 연결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맞아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노선 안내판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운행 종료 처리된 상태였지만 차량 자체는 아직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규정상 이 시점에서 차량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이 이 노선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했는지도 느낍니다. 두 판단이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좌석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는 동생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시선에는 기대와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보입니다. 박준호 기사는 그 눈빛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는 이전 근무 중 겪었던 비슷한 사례들을 떠올립니다.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은 대부분 신고와 동시에 분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목적이나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절차는 정확했지만 결과는 늘 아이들에게 불리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 상황과 겹쳐집니다. 박준호 기사는 휴대 단말기를 꺼내 노선 운행 기록을 확인합니다. 최근 몇 주간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위치에서 미세한 승차 기록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승객으로 분류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았던 기록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기록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차고지 직원 한 명이 버스 외부를 지나가며 내부를 힐끗 바라봅니다. 다행히 아직 아이들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은 듯합니다. 박준호 기사는 시간을 벌기 위해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짧은 지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그 선택 역시 규정의 경계선 위에 걸쳐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더 발견됩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간단한 표시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병원, 버스,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표시처럼 보입니다. 오늘 날짜 옆에는 아직 표시가 없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아이들이 다시 같은 자리에 남겨질 가능성도 떠올립니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박준호 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엔진은 꺼진 상태였지만 계기판의 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규정상 이 시간에 버스를 다시 움직이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다시 집어들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내려놓습니다. 보고를 하면 상황은 즉시 정리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옮겨지고 그는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이 아니게 됩니다. 그 선택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박준호 기사는 다시 뒷좌석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고지의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자 작은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첫째 아이는 그 사실을 느끼고 동생을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 행동에는 말보다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운전대를 잡아온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내리며 그는 늘 정해진 노선과 시간만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의 사정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노선 지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이 버스가 향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병원 근처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중간에서 멈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규정집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위반 시 징계, 정직,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가족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현실적인 계산이 그의 판단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동시에 그를 밀어냅니다.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남겨질 경우를 그는 상상합니다. 경찰 차량, 보호시설, 낯선 어른들, 반복되는 설명과 대기 시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는 이미 그런 결말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나중에 판단받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다시 기회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생각에 도달한 자신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운전석 아래에서 열쇠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박준호 기사는 손을 뻗어 시동 버튼에 올려둡니다. 아직 누르지 않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상태입니다. 차고지 직원들의 발소리가 문 밖에서 멈춥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음을 압니다. 박준호 기사는 시동을 겁니다. 엔진이 낮은 소리를 내며 다시 살아납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새벽의 풍경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버스는 차고지를 벗어나며 서서히 속도를 올립니다. 이 시간대의 도로는 차량이 드물어 차선 위에는 긴 정적이 깔려 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전방만을 바라보며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시간은 분명히 운행 종료 이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의 선택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버스는 원래 노선을 벗어나 병원 방향으로 접어듭니다. 차량의 움직임이 바뀌자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두 아이 모두 말은 없지만 창에 비친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스쳐갑니다. 익숙한 풍경이 하나둘 지나가자 첫째 아이의 어깨가 조금 내려옵니다. 이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 아이를 안심시키는 듯합니다. 교차로 하나를 지날 때 멀리 단속 차량의 불빛이 보입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번갈아 도로를 비추며 정지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박준호 기사는 속도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이 구간은 과거 공사로 인해 잠시 사용했던 임시 도로입니다. 그는 그 지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큰 길을 벗어나 좁은 도로로 들어섭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어 시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박준호 기사는 백미러로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합니다. 아이들은 자리에 앉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려야 할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자세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이 길을 몇 번이나 상상해 왔을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상상에서 끝났을 가능성도 함께 떠올립니다. 병원 건물이 멀리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건물은 쉽게 구분됩니다. 불이 켜진 창과 희미한 안내 표지가 새벽 공기 속에서 또렷합니다. 박준호 기사의 심장은 그 방향으로 갈수록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구간에 들어섰음을 느낍니다. 병원 인근 교차로에는 보안 차량이 정차해 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인 보안 요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버스가 접근하자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합니다. 이 시간에 버스가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박준호 기사는 침착하게 방향등을 켜고 병원 후문 쪽으로 접근합니다. 버스가 후문 근처에 멈추자 보안 요원이 다가옵니다. 차량 내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그 순간 다시 긴장한 기색을 보입니다. 첫째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시동을 끈 채 잠시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정차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까지 온 이상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전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버스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흐르고 있습니다. 버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안으로 스며듭니다. 병원 후문 앞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보안 요원의 발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박준호 기사는 좌석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온 시간인지 그 자세만으로도 느껴집니다. 보안 요원은 차량 내부를 살피며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이 시간대에 운행되지 않는 버스가 도착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준호 기사는 짧고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만 전달하려 애씁니다.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보안 요원은 아이들을 확인한 뒤 무전을 통해 병원 내부에 연락합니다.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가 후문으로 내려오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그 과정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첫째 아이의 손은 동생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치 문이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자 바로 상황을 이해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전에 몇 차례 기록으로 접했던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기록도 함께 떠올립니다. 간호사는 즉시 사회복지팀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버스에서 내려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작은 아이의 몸이 잠시 흔들립니다. 긴장이 풀리며 힘이 빠진 탓입니다. 첫째 아이는 동생을 단단히 붙잡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 모습은 이미 여러 번 같은 역할을 해왔음을 말해줍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면회 가능 여부를 두고 빠른 논의가 이어집니다. 시간 제한, 보호자 상태, 행정 절차가 동시에 검토됩니다. 규정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이 병원에 오려 했다는 기록도 함께 제시됩니다. 이날이 마지막으로 표시된 날짜라는 사실이 공유됩니다. 박준호 기사는 병원 입구에서 한 발 물러나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제 그는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남아 있습니다. 보안 요원과 간호사 사이에서 짧은 결정이 내려집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면회가 허용됩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자 잠시 멈춰섭니다. 믿기 어려운 결과 앞에서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첫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동작 하나에 동생도 따라 움직입니다. 두 아이는 병원 안쪽으로 안내를 받으며 걸어갑니다. 박준호 기사는 아이들이 문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동문이 닫히며 병원 내부의 불빛이 잠시 가려집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눈에 띄게 풀립니다.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넘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병원 앞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버스는 여전히 안내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일은 공식 기록으로 남을 수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기사는 이 새벽을 오래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문이 닫힌 그 순간 선택은 분명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닫힌 뒤 박준호 기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은 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병원 앞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미묘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엔진을 끈 버스는 정차 상태로 조용히 서 있고 계기판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현실입니다. 잠시 후 병원 보안 요원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요원은 박준호 기사에게 내부 상황이 정리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아이들은 보호자와 짧은 면회를 진행 중이며 사회복지팀이 개입했다고 전합니다. 이 설명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곧 교통공사 관리 차량이 병원 앞에 도착합니다. 차량 운행 기록에 이상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리 담당자는 박준호 기사에게 상황 경위를 묻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의도적인 우회 운행이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담당자는 규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운행 종료 이후 차량 이동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내용이었고 박준호 기사도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명이나 감정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시점에서 가능한 선택이었다는 사실만 전달합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아이들의 이전 방문 기록이 확인됩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매번 중간에서 멈췄다는 기록이 보고됩니다. 이 내용은 관리 담당자에게도 전달됩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반복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사건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교통공사 내부 회의가 열립니다. 박준호 기사의 운행 기록과 병원 측 보고서가 함께 검토됩니다. 규정 위반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이들이 보호자와 마지막 면회를 했다는 점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단정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릅니다. 결국 박준호 기사에게 중징계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주의 조치와 함께 내부 교육 자료로 사건이 정리됩니다. 현장 판단의 위험성과 동시에 한계도 함께 공유됩니다.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의 보완 사례로 분류됩니다. 박준호 기사는 다시 평소의 노선으로 복귀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는 감각은 익숙하지만 마음은 이전과 다릅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보이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그 새벽의 선택이 그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의 거주 환경과 보호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새벽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가 이뤄집니다. 그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집니다. 사건은 그렇게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박준호 기사는 그날의 일을 일상 속에 묻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습니다. 운전석 옆 작은 수납함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 안에는 그날의 시간과 장소가 적힌 간단한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는 그의 선택을 조용히 붙잡고 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새벽 첫 차는 변함없이 차고지를 출발합니다. 박준호 기사는 정해진 시간에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겁니다. 계기판의 불빛과 함께 익숙한 엔진 소리가 차 안을 채웁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늘 같은 시작이었지만 이번에는 감각이 조금 다릅니다. 버스 안을 채우는 공기가 이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차량은 노선을 따라 정류장마다 멈춥니다. 몇 명의 승객이 오르고 몇 명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잡습니다. 누군가는 졸고 있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도시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점에 가까워질 무렵 박준호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확인합니다. 뒷좌석을 향한 시선이 잠시 머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빈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버스가 멈춘 뒤 그는 다시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좌석 사이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승객들의 시간이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좌석 아래를 살피던 그의 눈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옵니다. 흰 종이에 접힌 봉투는 누군가 일부러 남긴 듯 조심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그 봉투를 조용히 집어듭니다. 봉투 안에는 간단한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버스와 병원 건물, 그리고 두 개의 작은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입니다. 글씨는 서툴지만 또렷합니다. 짧은 문장에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지만 그의 손에 오래 남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그 종이를 접어 개인 수납함에 넣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간직하는 편이 맞다고 느낍니다. 그날의 선택이 보상받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운전석에 앉은 그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출발 신호에 맞춰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풍경이 다시 흘러갑니다. 정류장, 신호등, 건물들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숨쉬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사는 운전 중간중간 뒷좌석을 확인합니다. 이제 그것은 점검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남아있지 않은지 살피는 행동입니다. 그 습관은 규정에 적힌 문장은 아니지만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 멈춥니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하루의 승객들이 오릅니다. 각자의 사정과 목적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박준호 기사는 그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 도시는 그렇게 수많은 선택 위에서 움직입니다. 버스는 오늘도 노선을 따라 조용히 달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박준호 기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같은 자리를 지키며 버스를 몰고 있습니다.